자, 반갑고요. 저는 이 학원의 원장이고 이름은 유원명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제목이 이제 의학대 입시 전략 설명인데 뭐 비단 의학대뿐만이 아니라 일단 제가 입시 변화에 관해서 그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에 그 의대나 아니면 자연계 상위권 가는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직접 지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대치 기타 등등 교육 특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의대를 수도 없이 보내본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김태훈 원장님인데 그 전국 단위 뭐 이런 유명한 자사고나 이런 데서 직접 강의도 하시고 뭐 영재고 아이들 붙은 아이들도 강의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학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그 의대 가는 아이들 뭐 면접이나 의대 가는 아이들 학생부나 이런 것도 직접 봐주시고 그런 일을 실전에서 하고 계신 분이니까 이런 지금 현재 변화에 대해서 저보다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학원의 특징이 저희가 원서를 써서 저희가 합격시킨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한 줄이에요. 우리가 원서를 써서 우리가 합격시킨다. 받은 아이는 반드시 합격시킨다. 그 다음에 보낼 수 없는 아이는 받지 않는다. 이거죠. 이제 그런 그 학원의 컨셉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이 동네 사람이에요. 제가 난강고등학교를 나온 난강고 서울대를 나오고 중학교 남서울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관악구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고 그래서 아는 집 뭐 동창 뭐 선배 후배 뭐 이런 집들 그다음에 제 고등학교 은사님들 자식들도 제가 엄청나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아는 집들이 많다 보니 단점이 뭐냐면 학생을 받았는데 이 결과가 잘못 나오면 관계가 이상해져요. 그렇겠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맡겼는데 대학을 떨어뜨려 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하면 실패를 하지 말자. 저희가 사실 수시 합격률은 거의 90%가 넘어요. 매년. 거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수능을 최저를 이 정도 만들 거다라고 예상하고 원서를 썼는데 당일날 뭐 애가 뭐 갑자기 뭐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시험을 본다라든가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겨서 정말 점수가 그 낮아지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안 떨어뜨리는. 그리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뭐 옛날에 뭐 스파르타 이런 말을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지형을 보면 150개가 넘는 대학이 있는데 아시잖아요.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을 굳이 나와서 그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것이 그 아이 인생에 뭔가 의미를 만들어주지 않는 대학은 갈 필요가 없다. 저는 뭐 여기서 의미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그 무슨 대학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뭐 정서적인 성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강의와 그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대학, 수업이 진행되는 대학,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것이 뭔가 그 해당 그 전공을 제대로 공부했다라는 것, 사회적 용인을 받을 수 있는 대학, 그런 대학을 갈 게 아니면 뭐 4년의 세월과 그 많은 등록금을 투자해가면서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대충 잡아보면 그런 의학대 같은 특수한 학과를 제외하고 한 20개 학교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대학을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그 대학 진학에 대한 그 생각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토와 철학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실수가 없도록 처음에 이제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그 현재 성적과 그 다음에 성향과 그 다음에 지원 방향에 맞는 로드맵을 설계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시킨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시키고 실전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신이 됐던 아니면 학생부 기록이 됐던 아니면 수능 최저가 됐던 뭐 여러 가지 입시에 필요한 전형 요소들을 하나하나 메꿔 나가고 거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서 써서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위 20개 대학을 오늘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랑 상담했는데 그 이 근처에 있는 성보고등학교 뭐 난강고등학교 이런 남고 다니는 아이들이거든요. 물어봤어요. 너희 반에서 한 20개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쯤 될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들이 글쎄요, 갸우뚱. 사실 대여섯 명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 반에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있어요, 요새는. 근데 걔네들 중에 제가 말하는 그런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사실 뭐 한 2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교의 분위기라는 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분위기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주도하는 분위기인 거죠,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 거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그런 데가 못 간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애들이 뭐 쉬는 시간에도 놀고 뭐 끝나면 어디 놀러 댕기고 PC방 댕기고 코인 노래방 댕기고 그런 거 할 때 너는 공부를 해야 그런 데가 가는 거다. 그런 취지의 상담을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게 뭔가 입시와 관련돼서 좀 제대로 된 그 정보를 주고, 사실 부모님들이 아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런 걸 알게 해주려면,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입시 로드맵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해주려면 애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한번 컨설팅 한다고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옆에 놔두고 계속 그 공부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각계 과목에 필요한 공부 방법론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지속적인 컨설팅, 지속적인 입시 상담 이런 걸 해줘야 아이들이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지금 중학교까지의 학원 구조를 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영어 학원은 여기, 수학 학원은 여기, 이런 식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시간표 한번 좀 바꾸고, 또 애가 학원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과외 좀 시켰다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는 그 제대로 된 대학 입시 준비 과정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가 입시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학 입시에 대한 이해도, 지식이죠. 그런 것들을 아이가 알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는 매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시간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아이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뭐 대부분 다 시작하셨죠, 이미.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수학 어디 하니? 고2거. 이런 데니까요. 굉장히 정상적이죠. 네. 중3이 고2거를 하고 있으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그게. 네, 대단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대단히 이상한 나라인데. 어쨌든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모호해지는데, 왜 그러냐면 잠깐 수학 얘기를 하면 수학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과목이죠. 그래서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학생의 입장에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때 가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면 걔는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면 제일 먼저 수학을 많이 해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수학 선행은 뭐 선택이 아니라 사실 필수인 거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단단하게 해놓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느냐가 대입 성공의 사실 첫 번째 거의 열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입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3 아이들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대입 개편안 및 고교 학점제가 전체 고교에 적용된다. 지금 뭐 시험 실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고교 학점제가 현재의 이런 5등급 그 체계의 평가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인데, 이게 모든 과목을 다 5등급제로 평가하겠다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을 고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저희가 사는 관악동작에 뭐 어떤 특정 여고 같은 데는 뭐 물리다. 그럼 선택자가 30명이래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1등급이 4%잖아요. 그럼 30명 곱하기 4% 하면 1등급이 1명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물리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2등급까지 해봤자 3명, 4명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2 때 배우는 물리 1을 한 번도 안 한 아이가 고2에 올라가서 1, 2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죠.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역시 또 과학선행도 해야 되는 거죠. 자연계 아이들은. 그것도 이제 많이 해놔야 되는 거고. 그런 지금 상황도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선택자가 적어지게 되면 그 등급을 잘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이런 상황 하에서 모든 과목에 대한 5등급제 평가를 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고교 학점제라는 것은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네, 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신 5등급제가 된다라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 지금 이제 2등급까지 하면 4%, 7%니까 11%거든요. 그럼 5등급제로 바꾸면 10%까지가 1등급이 되죠. 네. 그 다음에 2등급까지 하면 이제 34%인데. 그렇죠? 34%인데. 그, 현재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현재 내신,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이 1점대 내신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뭐 1.1이던 1.2던 1.5던 1.6이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이대 정도까지의
학생부 전형의 1차를 거의 통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점대 내신을 가지면, 그러니까 주요대, 뭐 의학대 빼놓고 주요대 한 8개 정도의 그 1단계 학생부 전형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이 1점대에 뭐 1.5도 있고 1.6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몇 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1이 되는 거죠. 다 똑같아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제 두 가지의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1등급 받기가 더 쉬워진다. 그런 거겠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1이 아니면 상위권 대학 학생부 1단계 통과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1을 맞춰야 된다. 1.0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그 입시가 변화하면 이런 그 등급을 갖다가 그냥 고지고대로 1등급이 다 똑같이 반영할 거냐, 아니면 원점수나 이런 세부적인 지표까지 봐서 대학이 거기에 대한 뭔가를 할 거냐, 이런 그 각 대학마다의 또 전략이 등장할 건데, 그냥 편면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교과 등급을 갖고 심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어진다면 1.0이 아닌 아이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대학의 학생부 전형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럼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국사를 다 1을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골고루 잘해야 되죠. 골고루. 근데 지금도 저희가 중간고사를 봤잖아요. 고1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한 20개 정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1 학생들이 있어요. 현재. 근데 걔네들이 중학교 때는 전부 다 A예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60% 이상의 아이들이 올 A입니다. 중학교 성적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첫 중간고사를 보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쫙 퍼져요. 그럼 이제 전화가 와요. 원장님, 우리 애가 중학교 때 다 A였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평생 중학교 다닐 때까지 받아보지 못한 성적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중학교 어머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중학교 때 성적과 상위권 대학 진학과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다 A 받았다고 그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선행심화의 정도, 그 다음에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과목별 배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교 성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나머지 과목의 성취도에 대한 그런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부터 내년 2월까지 뭘 해야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골고루 잘해서 모두 일을 만들 수 있도록 기반 능력을 세팅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수학은 당연히 많이 해놔야 되고, 국어, 영어, 사회과학도 그 1등급 때를 받을 수 있는, 물론 실전에 들어가면 학교마다 가르치는 게 다르거든요. 범위도 다르고. 실전에 들어가면 저희가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또 얼마나 학교에서 많은 그런 소스를 얻어와서 효율적으로 내신을 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반 능력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요. 영어라 그러면 문법 잘해야 되고 단어 많이 알아야 되고 이런 게 기반 능력일 것이고, 국어라 그러면은 뭐 읽기 능력이 좋아야 되고 문법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학이론 같은 것도 미리 다 공부해놔야 되고, 과학 같은 경우도 이따가 이제 우리 그 김태훈 원장님이 잘 설명하시겠지만은, 과학도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과학이거든요.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학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학교 과학에서 너무 배워갖고 오는 게 없어요. 공부를 안 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안 가르치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이제 과학을 중3 아이들 딱 시작한다 그러고, 올해는 여름부터 시작할 건데, 시작한다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과학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학만큼 과학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학만큼 과학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하죠. 대부분 안 하고 뭐 겨울방학 돼서야 과학 여기 하나요 그러고 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늦어요. 그래서 그 과학은 수학에 준하는 그런 시간 투자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회는 학교마다 가르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는 이제 통합사회라는 교과서로 이제 개편이 돼서 나올 텐데, 교과서는 그 들어가야 되는 내용 요소가 다 정해져 있는데, 학교마다 내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공도 다르고, 네, 뭐 그 진도를 나가는 스타일도 달라요. 전부 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뭐 1, 4단원 나갔다가 선생님 두 분이 가르쳤다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등학교 배정을 안 받은 상태에서 사회 공부를 시작할 수는 없고, 다만 사회라는 분야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꼭 들어가 있는 거. 정치학 들어가 있죠. 정치학 들어가 있죠. 당연히 민주주의 얘기가 안 나오고 인권 얘기가 안 나오고, 그죠? 선거제도 얘기가 안 나오는 사회교과서는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법학 들어가 있죠. 헌법 얘기가 안 나오고
뭐 민법, 형법 안 나오는 그런 교과서는 없으니까. 경제학 당연히 들어가 있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설명하지 않는 사회교과서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기반 능력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는데 뭘 해야 되죠, 지금? 정치학 책을 읽혀놔야죠. 법학 책을 읽혀놔야 되고 경제학 책을 읽혀놔야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그 학문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 정도는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회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아이들 잘 몰라요. 실제로 몰라요. 네. 경제학 책을 중학교 때 두세 권씩 읽는 아이들이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기반 능력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좀 얘기가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이런 5등급제로 바뀐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자, 지금은 9등급제에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이렇게 혼재하고 있는데, 뭐 2학년 때까지는 대부분 이제 상대평가 하다가, 그 다음에 절대평가감으로 바뀌거든요, 고3 때는. 근데 이제 입시가 바뀌게 되면, 자연계 아이들 중심으로 지금 현재 고3 때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투 과목, 물리투, 화학투, 생명과학투, 지구과학투, 이런 것들도 다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신에 대한 부담은 1등급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다 1등급을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과 함께 그 다음에 상대평가 과목을 더 공부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생겼다. 아이들한테는. 특히 자연계 가는 아이들한테는 투 과목까지도 지금의 어떤 널널한 지금 고3 아이들 일선 학교에서 투 과목들, 물투, 화투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부담을 거의 안 느껴요. 내신 대비 하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쉽게 출제해주고요. 절대평가니까. 학교에서도 부담 안 주려고. 적당히 쉽게 출제해주고 애들도 적당히 다 A를 다 받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죠. 3학년 1학기 내신도 지금 입시에서는 상대평가 과목이 별로 없는데 이제 입시가 바뀌게 되면 3학년 1학기 내신에서도 거의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뀔 거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부담이 좀 더 커지게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로를 해서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요. 원래는 목소리가 꽤 괜찮은데 이럴 때 좀 웃어주고 그래야 연사가 힘이 나는데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그러시면 안 되고 어쨌든 사회학 융합선택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과목은 사실 입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교양 과목 같은 과목이라서 별로 선택을 아이들이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과목만 이제 절대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입시에 필요한 전 과목이 다 상대평가다. 그리고 투 과목까지 이건 저희 학원 종술입니다. 예, 우리가 전부 다 챔피언이 되자고. 우리 데스크 선생님들이 이걸 꺼놔야 되는데 설명할 때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분석을 보시면 학교 성적 변별력의 약화로 대학에서는 평가 요소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전형 요소라는 게 있거든요. 전형 요소가 뭐냐 하면 내신, 그 다음에 학생부 기록, 그렇죠? 보통 세특이라고 들어보셨죠? 세특이라고 하는 학생부 기록, 그 다음에 행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추천서 역할을 하는 담임 선생님의 아이에 대한 평가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수시에서 수능은 최장력 기준이죠.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대학별고사라는 건 이제 큰 범위의 이야기고 면접 아니면 그런 제시문형 면접을 보통 구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문제 푸는 면접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 구술, 논술 이런 세 가지를 대학별고사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게 전형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그 다음에 세특, 획득 같은 기록,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이 네 가지의 전형 요소를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따라서 입시 전형 시스템이 바뀌는 건데 이게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학교 성적 변별력이 약화된다라는 뜻은 내신 아닌 다른 전형 요소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수능이 사실 지금 현재의 수능 시스템에서 일단 문과이과 구별이 없어지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 수학 수능이 범위가 바뀐다는 건 아시죠? 아시죠? 지금의 이제 수능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같은 시험을 보는데 수원 수투가 공통 범위고 이과 아이들은 대부분 미적분을 하고요. 문과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를 해요. 그래서 대략 이제 수원 수투와 선택 과목의 비중이 한 7대3 정도로 나눠지는데 문제는 이제 수원 수투가 어려워요, 훨씬.
어렵고 뒤에 거는 확통이나 미적분은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큰 그 변별력이 못 느끼는데 이게 문과 이과 이제 공통 범위로 가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수능에서 이과 애들, 문과 애들 구분 없이 이제 응시하게 되니까 굉장히 피곤해진다라는 사실이 하나가 있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를 수능으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과학도 똑같죠. 어떤 그 공대 교수가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교수다. 기계공학과 교수가 물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뽑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기계공학을 하는데 물리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수능에 물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수능이 그 대학의 아이들에 관한 정보를 많이 줘야 되는데 많이 줄 수 없게 돼버리니까 수능의 변별력도 약화되는 거죠. 그러면 내신 변별력이 약화된다. 수능 변별력이 약화된다. 그럼 뭐가 남아요? 두 개가 남잖아요. 하나는 세특행특이죠. 기록이죠. 하나는 대학별고사죠. 그럼 그 두 개의 비중이 높아지고 내용은 깊어지고 어려워지겠죠. 아주 치열한 세특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죠? 내신이 똑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록을 학생부에 나누느냐에 따라서 학종에서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특을 구성하느냐,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추천서 역할을 하는 행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부 전형의 성패가 또 좌우되겠죠. 일단 상위권 애들이 다 1등을 받는 전제하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전공에서 필요한 학업 역량을 내신이나 수능으로 판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다 상대평가로 바뀌니까 뭐 물리도 뭐 다 바뀐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내 평가잖아요. 그거는 학교 내에서 경쟁이잖아요. 절대로 전국 단위에서 이 아이가 뭐 특정 그 전공과 관련된 그 과목만의 어떤 뎁스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내신만 갖고는 어렵죠. 그럼 뭘 볼까요? 면접을 보겠죠. 그렇죠? 면접이 더 어려워지겠죠. 지금보다. 나머지 전형 요소가 좀 더 강화될 거다.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수시에서는 그런 영향이 생길 거다라는 거고. 이해가 팍팍 가지 않아요? 어려워요? 중3 어머님들이라 좀 난이도를 낮출까요? 무시하지 말라 이런 눈빛. 나도 알 만큼 안다 뭐. 아니 이 설명이 제가 좀 이렇게 빨리 입시를 어느 정도 아신다는 전제 하시니까 나중에 끝나고 또 질문 받아보면 제 그 설명을 얼마나 열심히 잘 들었는지가 다 드러나니까 질문을 하는 학생을 보면 그 학생 수준이 나오거든요. 질문 안 하시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열심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신 성적 개편안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전 과목을 고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학 특히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영어 수학 다 잘한다고 1등급 받고 이상하게 사회 같은 데서 특히 이과 성향에 강한 아이들은 헌법 얘기하면 뭐라고요? 잘 못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 지금은 이제 교과 전형이 1단계 거의 내신을 보는데 내신으로 변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면접이 강화된다라든가 수능 최저가 높아진다라든가 아니면 세특에 대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이 두 가지잖아요. 그건 아시죠?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학생부 종합이 있는데 교과는 순수하게 그 숫자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종합은 그 숫자, 즉 내신도 이 전체적인 평가 요소의 하나로 편입되는 거죠. 기록하고 합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건데 교과 전형이라는 전형에도 교과만 갖고 변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면접이나 아니면 세특행특 같은 기록의 그런 중요도가 이렇게 높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데 이게 그 성적표상에 이제 원점수가 공개가 되는데 자, 이걸 대학이 이제 보게 됐을 때 다 1등급이잖아요. 10%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변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정 과목의 이제 원점수를 보면 이 아이가 압도적인 1등급이냐, 간신히 1등급이냐,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점수가 이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제 그런 식의 전형을 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뭐 깊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1등급 받을 정도가 아니라 원점수를 확실하게 다른 애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여놓으면 원점수를 반영하는 전형이 생길 가능성도 다분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목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자연계 아이들은. 이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특히 과학 같은 게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으로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중에 보통 3과목을 선택합니다. 보통 3과목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 내신은 사실 고2 때 끝나는 거예요. 고3 때 2과목을 하는데 2과목은 절대평가니까. 지금은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중3 때부터 교과과정이 개편되게 되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그대로 있고요. 물투, 화투, 지투, 생투가 각각 2과목으로 나눠져요. 지금 이제 물투, 화투, 생투, 지투 4개가 8개로 나눠지고 지금 현재 물화생지 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총 12개의 과학 과목이 생기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선택할 수도 없어요. 시간표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미리 내 진로에 맞게 어떤 과학을 갖다가 좀 선행을 하고 어떤 그 과학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냐라는 전략을 정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꼭 그 전공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요새 대학은 뭐 특정 전공을 하기 위해서 꼭 특정 과목을 하는 학생만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의대를 가기 위해서 꼭 생명과학을 잘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 좋은 대학은 어떤 애를 좋아하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를 좋아해요. 어떤 과목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어떤 과목을 선택했든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게.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냥 교과 성적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진로와 관련지어서 확장하고 융합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의대를 가는 애들도 뭐 물리를 공부해서 의학에 활용할 수 있는 물리 분야를 갖다가 연결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세특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는 특정 전공 이런 걸 그래서 이제 통칭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계열 적합성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열과 관련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애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미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야 뎁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선택 그걸 나중에 하게 되면 그걸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준비를 미리 해야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바뀔 거다. 자, 수능 개편 아니에요. 수능은 뭐 그냥 한마디로 문과일과 다 똑같다. 선택이 없다. 선택이 없어요. 수능은 지금도 똑같은데요. 지금 이제 수시 전형에서 수능이라는 건 최저학력 기준의 의미죠. 최저학력 기준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생부하고 즉 내신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에서 만든 면접 문제로 학생을 뽑을 건데 그것만 갖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를 그 전국적인 그런 학업 측정 지표인 수능이라는 걸 갖고 마지막으로 검증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조건을 다는 거죠. 조건을.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을 달게 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거냐 하면 최저 기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수능 최저 기준이 대학이 제시하는 형태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3합5. 이게 무슨 뜻이에요? 3합5가? 4개의 영역 중에서 3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그거의 등급합이 5 이내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 2, 2. 그죠? 근데 이제 최저가 똑같이 작년에도 3합5였다. 올해도 3합5였다. 근데 이제 올해 무슨 일이 생겨요? 지금 요새 입시에 관련된 뉴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반수생의 증가죠. 쉽게 얘기하면 서울 공대 애들이 다 뛰쳐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서울 공대 애들,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의대를 갔던 애들, 그 다음에 웬만큼 고등학교 공부 꽤나 했는데 작년에 시험을 못 봐갖고 연대고대, 성대, 공대를 갔던 애들, 자연대를 갔던 애들, 그런 애들 다 뛰쳐나오는 거죠, 지금. 갑자기. 그렇죠? 왜? 의대 정원이 갑자기 느니까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이 다 수능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수능에 참여하게 되는 상위권 학생들의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만큼 수능 최저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시험은 그대로인데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숫자가 상위권 예비군들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올해 고3 애들부터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질 거다. 그럼 이런 경향이 올해만 그럴까요?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그러겠죠. 왜냐하면 계속 반수생은 늘 거예요. 계속. 늘거나 뭐 지금 왜냐하면 의대 정원 조금씩 계속 늘 거거든요. 지금부터 출발해서. 그럴 거고 그 의대에 대한 좀 열망이 굉장히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당분간은 예년과는 다르게 좀 더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거고, 자, 이게 이 수능과 관련해서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고 정시에서는 지금은 거의 수능 100%로 가요. 근데 이게 정시에서 이 수능이 갖고 있는 변별력이 옅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렇죠? 그러면 대학은 예를 들면 아까 기계공학과 말씀드렸는데, 대학은 이런 그 통합과학 점수를 갖고 이 아이의 과학 성적을 정시에서 이것만 갖고 이 아이의 그 공학 적합성을 변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시에다 뭘 붙일 거냐면 학생부를 붙일 거예요. 그 아이의 그 과목에 대한 이수 기록을 볼 거라는 거죠. 고등학교 때 이 아이가 물리 공부를 했나 안 했나, 잘했나 못했나를 볼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높아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 정시에서는 학생부 기록이 붙을 거다. 왜냐하면 공통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수시하고 정시의 구별이 굉장히 모호해져요. 수시도 학생부 플러스 수능, 정시도 수능 플러스 학생부. 그래서 수시 정시의 그 구별이 굉장히 모호해질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을 상당히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하고 있죠. 예. 뭐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제로 원서를 써보면 이제 저희가 곧 원서를 쓰겠죠. 그렇죠? 저희 고3 애들 대학 보내면 원서를 써야 될 거잖아요. 원서를 쓸 때 제일 고민되는 요소가 뭐냐 하면 수능 체제예요. 얘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전형, 어떤 해에는 재학생들이 학생부 전형에 거의 주로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이 재수생들보다 약하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불수능이 되는 해에는 특정 교과 전형에 굉장히 높은 최저를 요구하는 그런 전형이 있는데, 수능이 갑자기 확 어려워지면은 그 수능 최저를 맞추는 그 재학생들이 갑자기 확 주는 해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이다. 이 교과 전형인데 교과는 의미가 없고 내신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수능이 그 최저를 그 우리가 학생부 전형을 주로 해야 되는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확고한 원칙은 뭐냐면, 내가 1등급을 맞출 수 있는 과목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상담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갖고 등급이 안 나와서 수능 최저 때문에 지원을 못할 것 같아요. 재수가 좋으면 맞을 수도 있어요. 애들은 상담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희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는데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까지 계속 3등급인데 제가 이거 2등급 맞을 수 있어요. 야, 이게 뒤로 가면 애들이 더 재수생들이 들어와서 수능이 더 어려워지는데 네가 뭘로? 선생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몰라 임마. 이런 거거든요. 못 맞춰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하면 사실은 안 돼요. 고2 때까지 4과목이 있어요. 4과목.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게 제일 쉬워요. 영어는 학년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학원 아이들 고1, 고2, 고3 애들을 다 데리고 똑같은 수능 형태의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저희가 1등부터 10등까지 나오겠죠. 예, 그 중에 절반이 고1 애들이에요. 영어는 학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특히 올해 이제 1학년 애들이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영어 잘하는 애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애들한테 미안한데 우리는 재밌죠. 너 이 새끼 막 1학년 애들보다 시험 못 봤냐. 우리는 재밌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능 영어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또 제일 쉬워요. 과목 중에서 영어가. 등급 따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 있을 때 좀 미리 해놓으면 좋아요. 내 과목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1등급 받을 수 있는 과목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 그럼 3화본데 하나가 1이면 이제 2합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쉬워지죠? 하나가 1이면. 근데 과학인데 또 이제 저희 학원의 어떤 애는 뭐 지구과학을 뭐 예전에 저희 학원이 올림피아드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굉장히 잘하는 애들, 그런 중3, 고1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고3 모의고사를 그 중3 아이들이 푸는데 지원 모의고사 1등급이 나와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특정 과목에 강한 애들. 그래서 과탐도 한두 과목 정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영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국어 수학은 예측이 안 돼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어 수학은 예측이 안 돼. 난이도에 따라 너무 바뀌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모의고사 1등급 받다가 실제 시험에서 3등급 받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변에. 그래서 국어 수학 갖고 내가 잘한다고 그거 갖고 최저를 맞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과 아이들은 영어나 과탐 중에서 과탐 뭐 적어도
그 하나 정도는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통합과학으로 바뀌는 거죠. 통합과학을 미리 만들어놔야 돼. 국어 수학과학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통합과학하고 영어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전략적으로 좋다. 우리 지금 중3 아이들은 3년 내내 통합과학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년 내내 해야 돼요. 왜죠? 자, 통합과학이 어려워진다 해서 중3 때부터 시켜야 돼. 수학만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해야죠, 통합과학. 해야겠죠? 어려워요. 그리고 통합과학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저희 학원에 1학년 통합과학 내신을 하는 이동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 학원에 지금 올해가 9년째인 것 같아. 관악동작 지역에 통합과학만 9년째 하고 계신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예를 들면 제 말을 좀 안 들어. 태업을 해. 일을 열심히 안 해. 선생님을 교체를 못 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못 바꿔요. 못 바꿔. 그래서 한 명의 어떤 통합과학 선생님 만들어주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물화생지를 골고루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그 과목의 특징이 있는데 중3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오래 공부해야 돼요. 고1 때는요. 1년 내내 중간기말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1년 내내 통합과학을 해야겠죠? 고2 때는요. 고3 때 수능 통합과학을 해야 되는데 고2 1년 동안 통합과학을 한 번도 안 해버리면 애들 머릿속이 완전 리셋돼요. 다 사라져버려요. 1년이면 충분해요. 어떤 특정 과목을 1년을 안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고2 때 짚어야 돼.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때 한 바퀴, 겨울방학 때 한 바퀴. 그래서 리마인딩을 시켜놔야 돼요. 고3 되면 수능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통합과학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4년 내내 통합과학과 함께 살아야 된다. 통합과학은 내 친구.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이 이제 그 문이과 구별 없이 전부 다 내신에서건 수능에서건 다 보게 되면서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통합과학은 1등급인데 통합사회는 뭐 4등급 이런 애도 생길 거고요. 많이 재밌는 일이 생길 겁니다. 이 아이들의 성향이 그래요. 정말 이과적인 아이들이 있고요. 정말 이과적이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좀 만들어 놔야 된다. 지금부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수능 영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그 쉬운 교과서 문제를 500문제, 1000문제 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기말고사 잘 봐서 뭐 하게요? 자랑하고 싶어서 옆집 아줌마한테?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런 거 하면 너무 쉬워, 그런 거는. 수능 영어 해야 돼, 수능 영어. 예. 중학교 내신 국어가 아니라 통합과학 해야 되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달라요, 내용이. 중학교 과학이랑 내용이 처음 보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중학교 과학을 잘한다고 그것이 이제 통합과학을 잘하게 되는 연결선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 그래서 내신할 때가 아니에요. 요번에 제가 뭐 정치적인 그 저기는 뭐야 제 그 성향은 제가 안 드러낼 건데 올해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죠. 그 슬로건이 뭐였어요? 메인 슬로건이 기억나세요? 관심 없어요? 3년은 너무 짧다였어요. 너무 길다였지. 3년은 너무 길다. 저는 그걸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멋있는 말이다. 8개월은 너무 짧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3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8개월 남았어요. 8개월은 너무 짧다. 할 게 너무 많아서.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니라 8개월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뭘 중학교 내신을 하고 있어요. 시간 아깝게. 그냥 애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지. 작년 예비고일 때도 저희 애들이 그 2학기 때 그때 이미 저희 학원에 한 50명 아이 중3 애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 학교에서 1등하는 애들이. 걔네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그 평균이 뭐 98.7 이렇게 나와요. 망쳤대. 왜? 2개 틀렸대. 전 과목에서. 그게 망친 거예요. 근데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진짜로. 그거를 시험 한번 잘 보겠다고 저인 방식으로 몇백 문제씩 풀어서 그럴 때가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린 여러 가지를 잘게 쪼개서 지금부터 8개월 동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입시 준비를 하는 게 중학교 3학년 그런 기간이 가지는 의미다. 동의하시죠? 설명 들으면 맞잖아요. 동의를 안 해. 오늘 어머님들이 좀 안 좋아. 동의를 안 해. 끄떡끄떡 막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이과 계열 차이가 사라지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최상위권의 숫자가 이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이과가 훨씬 많아요. 아까 제가 뭐 과학이 12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선택해야 되고 선행해야 되고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미적분이나 기하 같은 수학 과목도 전부 다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내신에서 다 해야 되고, 이과 애들은 해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문과 애들이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거보다 이과 애들이 과학이나 미적 기하에서 느끼는 그런 압박감이 훨씬 크겠죠. 그렇죠? 근데 이과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하는 반면에 대학 갈 때는 훨씬 유리해요.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갈 수 있는 데가. 웬만하면 좋은 데 가요. 여기서 웬만하면 무슨 뜻이냐면 월화수목금토일 공부를 그냥 쭉 하면 1년 365일 중에 360일 이상만 공부하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 의대를 가든 약대를 가든 서울대를 가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좋은 대학 가겠다는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국에는. 열심히 하는 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그런 애들이 가야지. 그만큼 정도만 하면, 투자해주면 웬만하면 좋은 데를 간다, 이과는. 문과는 정말 어렵다. 문과는. 부모님 때 문과 대학의 서열이 뭐였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이거 아니었어요? 똑같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과는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뭐 이런 뭐 특수한 대학들이 생기고 의대 정원이 늘고 성대가 약진하고 뭐 반도체 등 어떤 기관산업과 관련된 그런 학과들이 신설되고 취업 연계학과가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장학금도 막 주고. 이과는 버라이어티예요. 문과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문과는 대학 가기 어렵다. 이과는 공부할 때가 어렵다. 이런 거죠. 근데 잘하는 애들은 거의 다 이과를 간다. 저희 학원 애들은 이과 비중이 80%가 넘어요. 문과 애들을 찾는 게 어려워요. 거꾸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수능 이야기인데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고, 자, 수능에 이제 상위권 별표별로 약해질 거다라는 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런 내용이고, 전형의 이제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가 중3 아이들이 이제 28학년도 입시죠. 그러면 올해부터 바뀌어요. 이게 개편되면 대학이 한꺼번에 확 뒤집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나가거든요.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올해 입시가 이제 진행되는 걸 보고 또 내년 입시가 또 바뀌는 걸 보면 우리 중3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어떤 식의 전형이 될 것인가가 대충 눈에 보이는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면접이나 내신의 변별력이 이제 약화될 거는 이를 받아야 됨에도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면접이나 수능 최저 등 다른 허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방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기준 적용 시에 선택 과목 필수 영역 폐지 대학,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과목이 똑같잖아요. 국어, 영어, 문과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차 지원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최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가 지금의 어찌 보면 교과 종합, 논술, 소수의 논술, 그 다음에 수능 100% 이런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학생부 세특 관련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에 서류가 반영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정시 전형에도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는 것, 특히 이제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이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정시의 수시화, 정시의 학생부 전형이 추가되는 그런 형태의 전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겠죠. 뭐 이미 이제 그런 움직임은 시작됐다. 뭐 이런 거고요. 요거는 뭐 현재 입시를 갖다가 설명하기가 대충 아실 거라고 보고, 자, 이 통계도 이런 통계를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뭐 교과가 몇 프로고 신문에 맨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입시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통계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하면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관악구 동작구 애들인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관악구 동작구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전형이 유리할까 불리할까만 보면 되는 거지. 전국적으로 몇 프로라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한두 분 어머님들 그런 말씀, 어느 고등학교에 유리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떤 특정 고등학교 편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고, 근데 관악구 동작구에 거주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대학은 가능하면 많은 전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도 할 수 있고 종합 전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다음번 제가 그 설명회 때 6월 한 말쯤에 또 한 번 할 건데, 그때 설명할 때 이제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왜 그런 고등학교 유리한지 설명을 드릴 건데, 입시제도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여전히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여전히 원서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져요. 카드가. 자, 그 작년 중3 그 학부모님 중에서 이 좀 건방진 얘기, 제 말을 안 들었던 어머님들이 벌써 중간고사 한 번 보고 상담을 와요. 그때 원장님 말을 안 들었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좋은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애가 실력이 좋아지지. 그 얘기는요, 그 동네 그 약국 아저씨도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듣자고 저랑 상담하실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저는 이 아이의 현재 성취도가 어느 정도고, 이 아이의 성향이 어떠하고, 이 아이가 뭐 한 달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얼만큼인데,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마만큼 성취도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실제로 대학 갈 때는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전형하기엔 이 고등학교 유리하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이게 그 되게 상식적인 것 같고 판단하시면 입시는 상식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3 아이들, 저희는 원서 쓰는 게 직업인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고3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수시원서 6장을 구성할 수 있는 카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잘못 선택하면 다 사라져요. 정말로. 그게 정말 중요해요. 고등학교 선택이. 다른 건 다 제 얘기를 안 들으시더라도 고등학교 선택에 관해서는 제 얘기를 들으시는 게 맞아요. 수도 없이 해봤잖아요. 성공도 시켜보고 실패도 시켜보고. 그런 거죠. 예. 이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스타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뭐 우리 어떤 고등학교 쓴다고 어떤 고등학교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선택지를 원서 쓸 때 많이 가질 수 있는 고등학교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고등학교에 배정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꼭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요소는 뭐 좀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입시의 어떤 개략적인 그런 변화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그 최종적으로 입시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별로 성향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의 공부 방식을 선택하는가, 어떤 그 형태의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주로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에 들어가는 세특, 특히 이제 의대 약대나 상위권 대학 가는 아이들의 세특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의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과학이라는 과목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과학이라는 과목은 이따 우리 김태훈 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비단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과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통합과학을 기점으로 해서 입시가 쫙 설계가 되는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세특으로, 그 이후에 연계 활동으로, 융합 활동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계하시고 직접 아이들을 갖다가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형태의 고등학교 아이들을 지도해 오신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분인데, 제가 올해는 좀 같이 하자 그랬어요. 의학대가 너무 늘어서 설명회 우리 김태훈 원장님이랑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원래 일요일에 일 안 하시는데 박수로 환영해. 박수리가 작아서 이거 열심히 하겠나? 네,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설명 이제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그러니까 원장님 얘기를 해주신 맥락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전국적인 대학 입시의 전형 요소들을 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은 걸로 비중이 나타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지방 대학 같은 경우는 다 학생부 교과에서 지역 우선 선발 이런 제도를 좀 시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부 교과가 많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주로 가려고 하는 수도권 대학으로만 솔팅해가지고 구분을 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이제 정시전형은 30%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수시 전형에서 미등록 사태가 생기게 되면은 정시로 인원이 충원되기 때문에 그냥 느끼는 느낌으로는 뭐 40% 가까이 되는 형태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진행을 할 때는 입시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뀐 거고 정시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됐던 아니면 학생부 내용들이 또 이렇게 조건별로 여러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붙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형태의 기조로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볼까요? 그냥 아까 이제 그 대입 전형에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원장님은 워낙 이제 여러 상담들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모든 걸 잘 알고 계신다라는 가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게 되면 이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학교장 추천 전형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는 형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학생부의 교과 내신이나 여러 가지 비교과, 여러 활동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실력을 검증하는 게 서류를 통과한 다음에 혹은 자격 기준을 통과한 다음에 논술을 보는 형태나 아니면 논술을 보고 나서 나중에 수능 최저로 검증을 받는 형태나 이런 형태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애매합니다. 뭐 예술대학에 실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특기적성을 나타내거나 이런 형태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일부 면접 전형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뭐 실기 특기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아시다시피 수능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지금 일단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형태는 아까도 조금 저희가 생략해서 넘어가기는 했는데 재학생 때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전형은 무엇인가 그러면 수시 전형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신문 기사나 뭐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대부분 정시 전형의 좋은 대학, 의대 이렇게 진학하는 경우는 재수생들이죠. 뭐 노골적으로 아무리 뭐 유튜브 이렇게 뭐 저 방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시대 인재가 됐던 뭐 종로 대성이 됐던 뭐 이런 형태들이 뭐 요새는 두각 이러죠. 이런 형태가 가서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형태인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도 4년 다닌다. 뭐 정시를 할 것 같으면 1년 더 그런 데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재수생들이 유리합니다. 수능 자체는. 재학생 때는 수시 전형에 집중하는 거를 준비해 주는 게 입시를 준비하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학생 뭐 아들아 너의 능력만을 믿는다. 너가 알아서 정시로 의대를 가라. 이런 얘기는 정말 방임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할 수 있는 설계는 수시부터 그리고 6개의 전형을 얼마만큼 좀 꼼꼼하게 다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 이런 형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의 요소들도 다 줄어들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뭘로 평가를 하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가 출발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인트로덕션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학교에 이제 우리가 생기부라고 얘기하죠. 생기부에서 큰 맥락으로 보려고 하는 것 자체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개념 이거는 이제 내신 성적 위주로 성취도를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늘 얘기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런 플레임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날마다 세특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창체, 학업 관련 탐구 활동, 조금 더 이제 뭐 자율 활동이라든가 자율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독서 활동 이런 요소들로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조금 이제 나눠 놓은 형태들을 보게 되면은 학업 역량 평가 이건데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평가는 학생부에서 성적이 표시가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형식에서 교과 성적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성취도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고요. 조금 더 이제 넘어가서 진로 역량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과학 과목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개로 나눠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과목들을 설계해 가지고 선택 과목을 듣느냐라고 하는 그런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의학 계열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의학 계열을 준비하면서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학생부 1, 2, 3학년 거쳐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실력이 되니까 뭐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는 스토리보다는 1학년 때부터 이런 이제 진로 적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본 골격이 어떻게 돼 있냐면 교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스크롤을 하려고 교과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전공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애들 직접 지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의학 계열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의학 계열로만 진로 적성을 만들지 말고 지금 요새 좋은 얘기들 많으니까 차라리 의공학이라는 걸로 장래 희망을 삼아서 공학 계열도 뭐 물리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서 좀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도 공부를 해서 표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걸쳐서 가는 형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설계가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진로 역량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 요새는 참 필요 없는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잘 안 나타난 얘기니까 뭐 리더십, 뭐 성실성과 규칙 준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보다 먼저 우선 순위를 좀 바꿔가지고 요런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창의적 체험 활동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서류 준비하는데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은 그러니까 4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 활동 이건데요. 자율 활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율 동아리하고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율 동아리는 이제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 자율 동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율 활동은 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 만든 활동들을 자율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여기서 이제 계속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관학 동작에서 학교에서 제일 쉽게 하는 게 강사 초청이에요. 강사 초청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전공 계열이나 직업 계열의 강사를 초청해서 진로 탐방으로 뭐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언제는 뭐 알고 있는 공학 박사, 대학교 교수 이렇게 와서 진행을 하는데 가장 쉬운 자율활동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걸로만 다 채워져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대기를 보게 되면 다른 뭐 학술 대회가 됐든 학교 자체의 학술 대회가 됐던 좀 그런데요. 과학 그림 대회도 있더라고요. 고등학교가 관악구에서.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강남구나 아니면은 아까 이제 전국적으로도 여러 이제 학교들이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좀 너무 이렇게 노력을 들이지 않는 자율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좀 아쉬운 점인데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하면은 학생회, 학부모 이렇게 좀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입김을 불어 넣으셔서 좋은 프로그램 좀 자율활동 프로그램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율활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아리활동. 동아리활동은 진로 적성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다라고 정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고 제일 평가를 받는 거는 1, 2,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연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1학년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담당 선생님 정해가지고 저희 동아리 하나 만들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의미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학교에 조금 더 족보 있게 내려오는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진행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인데 이제 연결이 여러 가지가 돼 있어요. 진로 활동 같은 경우도 제일 이제 지금은 포함돼 가지고 있는 거는 수행평가죠.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수행평가가 있는 거고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진로활동이나 세특이나 이런 형식으로 덧붙여서 쓰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독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고요. 봉사활동 여전히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은 학생부에 이제 표기가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워낙 이제 말이 많았었기 때문에 삭제가 돼버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은 진행이 되는 거고 봉사활동의 내용들이 어디선가 쓰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예를 들면 의대에 MMI 면접을 하게 되거나 요새는 뭐 서울대나 공대 같은 경우도 MMI 면접 이런 형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어디서든지 자기의 인성이나 적성이
뭐 얘기가 되고 있을 때 그럼 근거가 뭐냐? 제가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할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표로 보여드리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이런 식으로 포멀하게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신뢰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런 요소들로 되어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 이런 내용들은 적히게는 돼 있는데 출력돼서 대학에서 보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원장님도 조금 얘기해 주셨는데 요 내용이에요. 행동특성사항. 행동특성사항 및 종합의견 요 얘기인데요. 어떤 이제 맥락이냐면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대학 입시라는 게 자소서도 있고 추천서도 있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러면 자소서와 추천서가 없이 어떻게 그러면 정성적으로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더 학생부에 무게감이 더 실린 거죠. 뭐라고 얘기가 돼 있냐면 일부러 확대를 해볼게요. 행동 특성 사항은 담임 선생님이 적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담임 선생님, 2학년 담임 선생님, 3학년 담임 선생님까지도 이제 관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행동 특성 사항을 적으라고 지침이 있는 거냐면 학생에 대한 일종의 추천서가 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동 특성 사항을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데 이런 말을 썼다. 이 학생은 참 친구들 사이에 뭐 관계가 좋고 성실하고 뭐 물도 잘 떠다 놓고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적었으면 그건 대학 입시의 저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럼 행동 특성 사항에는 어떤 얘기가 적혀져야 되냐면 아주 구체적인 담임 교사의 체험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이 학생은 의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인데 1학년 때부터 어떤 생각으로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했고 이런 정도의 성취도가 나와서 이 학생은 굉장히 기대되는 학생이고 뭐 조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이 학생은 훌륭하게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면 이건 추천서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추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학년 입학하고 나서 그냥 조용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공부할 거며 자기의 진로적성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소문내고 살아야 돼요. 자기가 소문내고 살지 못하면 아무 얘기도 안 적혀요. 그리고 한 장이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세특이 됐던 뭐가 됐던 너가 뭔가 써가지고 오면 내가 무조건 써주겠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쁜 애들은. 근데 그럴 정도로 소문이 나 있어야지 의미 있는 서류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꼭 기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맥락 자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자연계열에서 수학과학의 선행학습. 저는 강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수학과학의 선행학습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성취감 있게 돼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는 얘기로 이제 반복해서 뭐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요. 다양한 전형 요소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늘 대학 입시에서 하고 있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라서 맥락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해서 설명을 드릴 얘기가 제가 이제 조금 더 시각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 조금 이제 그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1, 2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통합과학이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거기에 이제 과학탐구 실험도 1단위씩 있어서 제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는데 수학이 아마 4단위죠. 수학이 4단위인데 통합과학도 4단위예요. 거기다가 뭐 실험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히려 1단위 더 들어가는 형식이니까 아까 이제 뭐 원점수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지는 않았지만 단위수가 과학이 무시 못해요. 통합과학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은 큰 오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진행을 하고 나서 2학년 때가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이 다 빠지고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돼 있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물투 이렇게 됐던 게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 양자 에너지, 양자역학 이렇게 나눠지는 거,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3학년 때 선택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거든요. 즉 공학 계열을 간다고 물리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3학년 때. 근데 수시 원서라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6장을 적을 때 공대도 쓸 수 있고 의대도 쓸 수 있고 자연계열도 쓸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학기별로 이거를 나눠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전자기하고 양자역학하고 세포와 물질대사 이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의학 계열을 선택한다면. 혹은 뭐 화학이나 화학 반응의 세계나 아니면 뭐 생물의 유전 이런 식으로 선택한다든가 자기가 조금 더 맞춰 나가는 거에 따라서 이런 선택이 가능해진 구조로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명색이 의약학 계열 이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표를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솔직하게 제가 대치동에서도 의치학 계열 설명회를 단독으로도 하고 많이 하는데요. 지방대 의대는 늦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대 의대 관심 없으시잖아요. 지금 중3이니까요. 지금 고3이라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중3이니까 저희가 크게 보고 이렇게 수도권에 의대 갈 거 아니면 그냥 서울대 가겠다. 지금 이 생각이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오시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그런 위주로만 일단 말씀드리고 더 확대된 개념은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대 의대를 제일 많이 합격하는 방법은 수능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대 의대에 정시 전형의 TO가 제일 많아요.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수시에 합격을 하더라도 지방대 의대에 수시에 합격을 하더라도 지방대 의대의 수시와 서울권의 자연계열이나 공대를 중복 합격해요. 수시에서.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죠. 어디를 갈 것인가. 근데 뭐 웬만한 데 울산대 의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뭐 어디 그렇다. 요즘 이제 지방 색깔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또 뭐 어디 전라도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수도권에 그냥 공대나 자연계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수시에 미총원이 생기기 때문에 정시정원의 TO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원래 배정됐던 거에 비해서 지방대 의대는 정시정원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수능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대치동에서도 수능 준비를 잘해주는 학원에 가면 의대는 무조건 정시다. 그건 재수학원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여요. 근데 그런 이제 거는 솔팅해서 들으시고 지금 저는 제 학생 위주로 수도권의 수시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서 서울대 의대를 갈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이거 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전체 정원인 거고요. 여기 이제 수학, 수종, 수논, 수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에 수시 논술전형, 수시 면접전형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보면 서울대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뭐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에 30명,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수시는 서울대는 일반 전형이 면접 전형이니까 이렇게 분류해놨거든요.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서 전체 135명 중에 108명이 수시다. 이런 지금 자료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해놓은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이 아니라 성대 의대하고 아주대 의대는 경기권이어가지고 원래 정원이 40명씩이었는데 80명 증원이 됐죠. 그래서 120명이 됐어요. 제일 의미 있는 거는 성대 의대겠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서울대 의대보다 성대 의대가 더 인기가 좋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성대 의대가 최고죠. 뭐 자연계열도 그래요. 이제 과학인재 전형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데 성대 의대가 여기서 80명 늘어나가지고 120명이 됐다는 얘기는 혁명적인 얘기예요. 서울대 의대 가는 애들이 출렁거릴 만큼의 얘기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아주대 의대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늘어났고 울산대 의대도 똑같아요. 80명 더 충원돼서 120명. 이런 정도만 해도 혁명적인 일이고요. 수도권 이 얘기에서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제가 계산 능력이 좀 떨어져서 아직 그 정원 들어간 거는 수시로 들어가는지 정시로 들어가는지 수도권은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말로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예전 자료입니다. 근데 그걸로만 보더라도 수시가 638명, 즉
68%에 해당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대학을 타겟팅을 해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시가 60%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수시가 70%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단국대 의대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정시 전형 100%로만 의대를 뽑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형 학교별로도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정도 수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드 쇼. 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똑같은 맥락인데, 수시를 저희가 지원한다고 그래서 의대만 6개 쓸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물론 영재학교나 이런 학생들은 의대 가겠다 그러면 의대를 6개 써야 돼요. 다른 데는 못 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의대 1개 쓰겠지만 자연계열, 공학계열 다 쓸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됐다. 그러면 지방권의 전교 1등들이 지역 우선 선발로 지방권의 의대로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서울 지역이 비겠죠. 자연계열이, 공학계열이나. 그래서 그 인원만큼이 사실은 서울권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 지역에 있는 공대나 자연계열을 합격할 확률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의학계열을 준비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공학계열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학계열의 TO가 제일 많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첨단학과 위주로 해서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해서 증원이 800명 이상 이렇게 증원이 되고 이랬던 것들처럼 그런 기조도 있고 취직도 잘 되죠. 그러니까 공학계열하고 의학계열을 저희 학원에서는 같이 수시 준비를 하는 맥락으로 스토리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지금 중3 애들도 그렇게 디자인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기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한 색으로 해놨는데 뭐 별로 진하지도 않네요. 정말 수시 전형은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다 보면 수시 전형을 못해요. 그러면 재수해야 돼요, 그냥. 그게 뭐냐면 진입장벽이라는 거죠. 진입장벽에서 통합과학을 얼마만큼 심화를 해놨느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통합과학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통합과학 수업 중3 애들 데리고 하고 있거든요. 애들이 거부 반응이 일으킬까봐 통합과학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어려운 거 합니다. 네, 생투 내용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이랑 내용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통합과학에 뭐 지금 아까 원장님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근처 학원에서 통합과학 내신 선행한다. 그거를 통합과학 심화라고 보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통합과학 심화를 얼마만큼 해놨느냐가 수시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진입 장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왜 이제 그런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미 입시 전형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예를 들면 교과 전형이 진행된다 그러면 예전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니까 내신 1등은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뭐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합격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의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거죠. 이거는 그 모의 면접 문제로 나왔던 거고, 연대나 고려대나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내신 전형이나 다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학생도 있으니까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나와요.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교과 전형 얘기입니다. 다른 형태가 아니고. 네. 현미경과 의료용 초음파 장기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논하시오. 면접 문제예요. 좋은 문제들이죠. 문제들 참 좋아요. 그러면 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뭐 어쨌든 전자기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면 충분한 얘기일 것 같아요. 현미경은 가시광선에 의한 과학적인 얘기인 거고, 다른 의료 장비들, 초음파 장비나 이런 것들도 다 뭐 각기 전자기 에너지에 속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로 뭐를 볼 수 있느냐. 그럼 뭐 해상력에 대한 레졸루션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럼 뭐 밑에도 좋은 문제가 있죠. 네, 뭐 이것도 보면은 지구과학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화학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고, 생물론 현상, 그러니까 생물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식들로 문제들이 나와요.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통합과학 내신 한다고 되는 문제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입장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수시를 통과하려면은 학생부의 여러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고요. 네, 이건 이제 아마 고려대 문제인 것 같습니다. 5번 문제가 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자기 전공 지원하고 상관없이 라바 여러 제시문들이 있는데 전공 분야에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하시오. 이런 거 거의 정말 면접 문제죠. 그럼 본인이 세특으로 준비하고 수행평가 진로 적성으로 준비했던 내공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잘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중3 애들 데리고 계획하는 게 제일 그 고1 아이들 받아가지고 수업을 해보면 좀 좌절스러운 게 뭐냐면 특히 중3 여름방학 이후에 학교에서 공부한 게 없어요. 거의 뭐 백지 상태로 놀다가 와가지고 정말 중3 내용은 또 공부가 안 되고요. 더 안타까운 건 제가 생물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중3 내용이 생물 내용이 많아요. 뭐 세포 분열, 유전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학교는 통째로 안 했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 설명해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애들 데리고 어떤 형식을 진행하느냐? 통합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좀 더 고급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놀랄까봐 꼭 통합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별로도 다른데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통합과학을 통해서 과학교과 선행 심화를 통해서 뭘 얻을까라는 얘기를 해놨는데 교과학습 발대사항, 즉 내신 챙기는 거 당연히 되겠죠. 미리 선행을 그렇게 했으니. 그리고 세특 만들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탐구 활동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 부분으로 탐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무책임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뭐 보고서 써와라. 애들이 무슨 박사입니까? 이걸 써오게요? 아무도 못 써와요. 그러면은 이거 정말 의미 없는 얘기인 거고 준비되지 않은 애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공 탐색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고 이거를 잘 해가지고 있으면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및 학교에 소문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특, 종합 의견 자체가 안정적으로 적힐 수 있도록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애는 이 아이는 참 착하고 인성이 좋다. 이건 정말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솔직하게 능력이 되시면 학교에 자주 가세요. 우리 애 이상한 소리 쓰면 알아서 해라. 이런 저기로 자주 가세요. 그냥 나이스하게 안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학원도 자주 찾아오시고 학교도 자주 찾아가시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많이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내신의 안정화.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학과학 선행이 안 돼 있으면요. 내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수학과학은 선행이 돼 있을수록 영어 비문학 지문이라도 국어 비문학 지문이라도 조금 더 읽고 아니면 영어 우리 독해 문장이라도 조금 더 보고 이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있는 거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적어놓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돼 있어야지 재수생과 같은 수준의 입시 수준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1, 2, 3,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의 1학기 때 제일 많이 집중하는 건 뭘까요? 네, 여기 한 300명 계시니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제일 집중하는 게 뭘까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수능이에요, 수능. 왜냐하면 이제 뭐 4월, 뭐 6월 다 이렇게 모평 오고 재수생 합류해가지고 저 수능 진행하고 그러면 수능 점수 떨어지고 수능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수능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6월, 7월 이렇게 가면 원서 쓰고 수시 준비하겠죠. 대학 입시 준비 언제 하나요? 못해요.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수능이라도 잘 보나요? 재수생에 밀려서 못 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수시 준비가 완료돼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재수생과 같은 그래도 스토리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대학 입시 준비, 특히 수시 준비가 과정이 끝내려면 어떤 스토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아까 이제 저희 원장님이 4번 통합과학 4년 동안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4년의 실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중학교 3학년 여긴데 통합과학 심화를 한다. 솔직하게 물화생지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가서 2월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되면 통합과학은 내신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신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트, 수행평가 이거 하느냐고 정신없어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뒤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애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애들이 새벽 2시, 3시에 카톡이 와요. 뭐 그래서 일어날 때까지 막 카톡을 보낸다든가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가정이에요. 가정생활 문화, 가정교과 과정인데 이 가정 수행평가로 요새는 수학, 영어가 됐던 가정이 됐던 국어가 됐던 다들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진로 적합성에 맞춰서 수행평가 해와라. 이거에 단원이 맞기만 하면 다 써준다. 이런 얘기예요. 기조들이.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가정 수행이 희망학과 직업 관련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 준비하면서 심화했던 내용으로 자기의 진로 적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몇 월인지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이게 아마 4월이나 3월이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에요. 뭐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해도 통합과학 수행평가인데 통합과학 교과에서의 수행평가도 그런 얘기예요. 세포에서 D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유전 정보, 저희가 센트럴 도그마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수행평가예요. 요거 생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교과에 나오는 건데 기본적인 내용은 생투예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뭐 수행평가 자체도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내놓고 그 짧은 기간에 애들이 논문은 뭐 보고서는 언제 찾을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리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거는 요원한 일이고 그러면 재수해서 지방대 가는 수밖에 없어요. 수능으로.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과학이 그래서 세특 이렇게 진행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서 겨울이 넘어가는 시기는 고2 내신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뭐 일반 선택 과목, 생명과학, 물리학 요 부분에 해당하는 내신 선행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이걸 처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도 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 연결되는 얘기인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도 그러면 일반 선택 과목의 내신 이때 한번 선행을 했으니까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네 여기 이제 통합과학에 해당하는 수능 준비도 계속 진행돼야 되는 거죠. 이 얘기들이.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해놨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되는 시점에서는 통합과학에 오타죠. 수능 준비에 해당하는 심화 문제풀이 이렇게 들어가 줘야 재수생하고 비슷한 수준의 수능 준비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거기에 또 이제 뭐 생명과학 2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해놨는데 전공 선택 과목 아까 8개로 나눠놨던 거에 대한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니까 과학도 복수로 걸쳐가지고 그러면 통합과학 계속하는 라인 또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전공 적합성 진행하는 라인 그 다음에 일반 교과 선택하는 라인 그 다음에 전공 선택하면서 또 수능 준비하는 거 해서 한 3개 교과 자체도 과학은 계속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얘기 자체가. 그래야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시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리시나요? 그럴수록 암울해지시죠. 그러니까 아까 그 종합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신도 잘해야 되고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고 뭐 저는 사회 얘기 안 했으면 했거든요. 원장 선생님이. 왜냐하면 저는 과학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수학 과학만 해라 이러려고 그랬는데 사회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받았는데 다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암울합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해상력이 많이 지금 이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통합과학 교과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5가지 단원으로 나오는데
요거 1단원, 2단원은 물질의 기원, 뭐 이런 얘기들은 화학이에요. 원소가 탄생하는 거, 우주가 탄생하는 거, 신소재까지.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은 물리, 지구 시스템은 대기, 해양, 지질, 이거에 해당하는 거. 천문은 나중에 선택 과목에 있어요. 그리고 생명 시스템, 이거는 생투에 해당하는 내용. 그래서 세포 생물학, 요런 거, 유전 이거는 거거든요. 이거 저희 수업했던 자료인데 아무도 안 치워요. 제가 딱 붙여놓으면 네, 너무 어려워 보여가지고 단백질 합성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맞춰가지고 각각 이제 과목별로도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리지구과학 이런 것까지를 제가 터치하지는 않겠지만 화학, 생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과학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2과목 정도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물론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솔팅이 되어 있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애들이 자기의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는데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 그 뜻이에요. 이거를 지금 준비하는 건. 그러면 내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심화할 수 있는 적기인 거죠. 예를 들어보면 얘 계속 들까요? 그만할까요? 저도 눈치가 빤해가지고요. 저 끝난 다음에 제가 끝이 아니에요. 저희 원장 선생님이 다시 나오셔서 이제 프로그램 및 기타 이제 아마 2시간 하실 예정이시거든요. 아까 그냥 인트로덕션 하고 내려가신 거예요. 놀라시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눈치가 빤해가지고 그만해야 되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통합과학 내용에 지금 진행하는 심화 내용은 통합과학 내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내용이 풍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탄소 중심 분자의 특성, 이거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그러면 외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뭐 천문학이나 이런 걸로도 연결돼 가지고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지구의 탄생, 엔트로피, 그 다음에 효소 반응 속도론, 뭐 바이러스, 뭐 이런 주제들이 이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소재들을 이미 수업 시간에도 노출을 시켜서 애들이 자기 노트만 1학년 때 보면 그래도 빨리 이 제목들을 캐치해 가지고 그다음에 챗 GPT 이런 거 조금 도움받아 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뭘 알아야 검색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보기라도 하죠. 단어는 알아야 누구한테 물어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적용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만할까? 그치? 지쳤어 벌써. 수업보다 어려운 게 설명회라고 벌써 지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들보다도 지친 거기 때문에 그만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런 이제 카톡 이런 게 이제 학교 자율활동 프로그램이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나도 선생님. 선생님들이 너무한 거죠. 학생 보고 강의시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은 나도 선생님. 네, 별로 좋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관악 동작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자율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한 학생인데 주제가 여러 개인 거예요. 이건 이제 그 탐구도 해야 되고요. 천연 항생 물질로 심포지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나도 선생님 이것도 있고, 세특 프로그램도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여러 개예요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한 학기에 중간고사 끝나는 시점에 이런 것들을 3개, 4개씩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수시 전형 6개를 준비하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어쨌든 요 지역에서 충분하게 지금 학생들의 학교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고, 학교에서도, 즉 학원에서도 모든 학교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세세하게 부모님보다 친절하게 지금 선생님들이 상담해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수준도.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수시 6개 중에서 의학계열, 공학계열 각각 적당하게, 그 다음에 어떤 전형 요소들을 좀 맞춰가지고 적어도 2개는 수시에서 꼭 합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고, 학원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다 의학계열, 나의 새끼들이다 이러면서 지금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대부분 의학계열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겠고요. 저는 의학계열 쪽으로 애들을 충분히 꼬셔서 그렇게 성공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장 선생님 나오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우리 김태원님 설명이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잘하시네요 이제. 아니요, 제가 여담인데 저희 학원에
과학 선생님이 물리 메인 하시는 우리 황상득 선생님, 그 다음에 화학 메인 하시는 고광윤 선생님, 생명과학 두 분이 계세요. 김태훈 선생님 지금 보신 이분은 이제 주로 중상고일 아이들 이 확장성 통합과학하고 생원, 선행, 의대 면접 이런 걸 주로 하시고 고2 생원 면접, 그 다음에 생원 수능 이걸 하시는 변동민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계세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메인 하시는 우리 전용석 원장님, 이분은 뭐 전설의 지구과학 강사예요. 우리나라 원탑 그런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태훈 원장님하고 같이 통합과학 진행하실 우리 이동철 팀장님, 아까 제가 관악동장 내신만 통합과학 8년 했다 그런 분인데 여섯 분이 계신데 이게 저는 문과생이거든요. 이 여섯 분 과학생 다 이과생일 거잖아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이과생들은. 아시죠? 이게 대학 다니실 때 다 느끼셨겠지만 가장 이상한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물리학과, 수학과예요. 거기 애들은 정말 대학 다닐 때도 말이 안 통해요. 애들이 이상해. 저희 물리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근데 물리는 정말 잘해. 근데 이상해. 그래서 그 선생님이 2009년도부터 지금 말씀드린 선생님 중에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제일 조금 하신 분이 5년 하셨고요. 제일 많이 하신 분은 올해가 15년째거든요. 우리 김태원 원장님 한 10년 하셨고 저희 학원에서. 근데 저희 물리 선생님 황상 선생님도 2009년도부터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셨거든요. 근데 서로 우리 황상 선생님은 서울대 물리학과 그 학사 석사 다 나오시고 굉장히 어떤 과목의 전문성으로 뛰어나신 분인데 저희 학원을 못 그만둬요. 왜냐하면 웬만한 원장은 저 선생님을 맞춰줄 수 없어. 너무 이상해서. 나는 어떤 입장이냐? 저런 선생님을 우리 관악동장에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뭐 기계공학과 물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면접 수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대 일반 전형에 면접이 있는데 물리 면접을 해야 돼. 그럼 물리 면접을 설명을 하려면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자기가 풀 수 있어야 가르치죠. 근데 풀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명 안 돼. 우리나라에.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이상해도 나는 이 선생님 끼고 가야 돼. 그 선생님도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학원을 잘 못 그만둬. 다른 원장이 안 받아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15년 동안 이제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지금 친하죠. 근데 이제 이런 화학 선생님, 뭐 지구학 선생님 전부 다 이과생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우리 김태훈 원장님은 이과생인데 굉장히 문과적이에요. 노래도 잘해요.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스카이를 보냈는데 자기 애도 키워봤어. 다 뭐 사춘기도 겪어보니까 애들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 섬세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선행 없이 대입 성공 없다. 그죠? 좀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선행 없이 대입 성공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입시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해갖고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학교 걸 할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걸 할 때다. 이해하셨죠? 선행 없이 입시 성공 없다. 됐죠? 됐죠? 근데 선행을 아예 혼자 할 수 있나요? 그것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선행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수원 선행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하면요 한 3, 4개월 걸려야 한 바퀴 돌 거예요. 3, 4개월 걸려야. 학원 오면 빠르면 한 달 반에 끝나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달라요. 학원에서 나가면. 왜냐하면 혼자서 이렇게 차근차근 뭐 인간 같은 거 보면서 하는 거하고 수업 듣고 과제하고 과제하다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일주일 동안 배운 거 매주 평가해서 시쳇말로 족치고 다시 숙제 내주고 시키고 질문받고 평가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 없이 혼자서 공부해서 다른 애들을 압도할 정도의 수학 실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는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은. 제가 아이들 대학 보내는 일을 20년을 했는데 그런 아이들은 없다. 그래서 다시 선행 없이 대입 성공 없다. 근데 학원 없이 선행할 수 없다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느리다죠. 아까 할 게 너무 많아요. 8개월이 너무 짧아요. 그렇다. 자, 그럼 이제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 그럼 학원 선택을 누가 하죠? 학생이 하나요? 어머님이 하나요? 고1 때까지는 학부모님이 해요, 주로. 고2 때부터는 애들이에요. 다 알아버려서. 애들이 똑똑해져요, 그때쯤 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중3 예비고1 학부모님들이시니까 학원 선택을 해야 돼요. 저희 학원을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 뭐 해야 되죠? 빠져야 돼요. 페이드 아웃. 그리고 감시만 하면 돼. 똑바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원을 하다 보면 이게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표현이 좀 그런데 본인이 자꾸 선택하고 본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 뭐 이런 영어는 여기 보내고 수학은 여기 보내고 뭐 이것만 보내면서 그걸 갖고 핸들링을 하려고 그래. 자꾸 학원을.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저도 핸들링 나가는 거 싫어해. 왜죠? 제가 더 전문가인데. 왜 누가 저를 핸들링해요? 내가 더 잘하는데. 나한테 맡겨야지. 저는 그런 부모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저희 아이들 제가 서울대 63명 합격시켰습니다. 제 손으로 원서 써서. 놀래야 돼요, 어머님들. 서울대 63명을 자기 손으로 원서 써서 합격시킨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이 동네에서? 놀라셔야 된다니까요. 제 손으로 원서 써서 합격시킨 게 63명이에요. 올해 또 가겠죠. 올해 우리 아이들이 또 서울대 쓸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서울대 합격한 그 어머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저를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페이드아웃 빠져주셨어.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랑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애들이랑 저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매일 해요. 매일 만나면 뭐 오늘 컨디션 괜찮아? 그래갖고 야 너 뭐 보셨죠? 애들 지나가면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신데 저는 애가 딱 지금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학원의 원장이 애들 한 명 한 명 다 파악해요. 그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도 놀라셔야 돼요. 우리 학원이 작은 학원도 아닌데. 이런 거거든요. 애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특성이 어떻다. 그래서 어떤 학원이 딱 물어보시면 바로 답변이 딱 나가요. 그런 학원이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중3부터 고3까지 선행, 그 다음에 학생부 세트, 그 다음에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 면접, 논술까지 대학 입시에 필요한 전 강좌가 다 있는 유일한 학원입니다. 유일한 학원. 서울대 면접 강의가 있는 유일한 학원. 고대 논술 준비를 하는 유일한 학원. 그런 학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선행 없이 입시 성공 없다, 학원 없이 선행하기 어렵다, 학원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답이에요. 적어도 반경 10km 내에서는 이게 답이다. 우리가 답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뭐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고 팩트입니다. 맞잖아요. 뭐 대학 제일 많이 보냈고요. 전 그 시험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 이 동네 찾기 어려워요. 통합과학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통합과학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합과학이라 하면 통합과학을 기초로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통합과학을 기초로 물화생지. 그걸 또 기초로 내신 플러스 그 아이의 입시의 얼개 스토리를 만드는, 그렇죠? 로드맵,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세트,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고서.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통합과학 강의가 그냥 통합과학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이해하는 학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음에 대입 얘기를 했는데 정리해드리면 일단 바뀌었다라는 건 이제 위기이자 기회다. 대처를 잘못하면, 이해를 잘못하면 위기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정확하게 본질을 깨뚫고 그거에 맞게 준비하면 기회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이과니까 그 자연계 애들은 대학 가기가 좋아졌다.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선택지가 넓고, 그 다음에 교과 과정 개편 자체가 여러 가지 전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교과 과정으로 바뀐 것도 호재다. 그리고 대학도 이렇게 특정한 과목이 아니라 융합형으로 이것저것 잘하는 애를 선발하는 전공 접합성이 아니라 계열 접합성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도 호재예요. 그리고 학생부 전형이 이렇게 많은 것도 호재고, 학생부 전형하기에 우리 관악동작은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아주 좋은 동네예요. 일단 첫 번째로 내신 따기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아요, 내신 따기가. 그렇죠? 근데 지방 애들은 내신 따기 더 좋죠. 근데 지방 애들은 뭐가 문제죠?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면접 준비 이런 게 안 돼요.
지방 애들은 그게 내신만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최저 없는 전형, 면접 없는 전형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학생부에서 소양만을 체크하는 이런 전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니죠. 전공과 관련된 면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고 내신 따위가 좋으니까 굉장히 대학 가기 좋은 구조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오늘 오신 부모님들은 좀 지혜롭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요체는 정시의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1.0이 가능한 10%라는 건 어마어마한 이 범위이기 때문에 1.0이 가능한 구조. 적어도 고1 때. 또 하나 고1 때 1.0이 안 되면 완전히 스텝이 꼬인다. 스텝이 꼬여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수시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0이 되면 수시 정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1.0이 아니면 스텝이 꼬여. 그래서 1학년 내신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순수 교과 전형의 축소로 인해서 그 세특의 중요성, 기록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다. 면접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다. 왜냐하면 그 내신 변별력 약화, 수능 변별력 약화는 필연적으로 나머지 두 개의 전형 요소의 변별력 강화를 의미할 거다. 입시 분석이죠. 예측이죠. 입시 예측. 그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상위권대를 지향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나 아니면 3학년 2학기 학교시험 준비를 살짝 내려놓고 뭐 준비를 안 하느냐 하긴 해요. 짧게 하면 되지. 근데 저희 학원의 중3 애들은 작년 3학년 2학기 때도 내신 학교 시험을 다 잘 봤어요. 준비를 거의 안 했는데도. 이유는 공부량 자체가 늘어나면 저절로 잘해요. 공부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 A는 받는 거죠. 그리고 뭐 B를 맞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중학교 내신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8개월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자, 국어, 문법 해야 됩니다. 고1 내신의 핵심은 문법이에요. 1학기 때 대부분의 학교가 국어 문법이 있고 2학기 때는 중세 문법이라 그래서 옛날 고대 문법, 고전문학에 나오는 문법이 있거든요. 그걸 미리 해야 돼요. 양이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수능에서는 문법을 언어와 매체를 선택 안 하고 합법과 작문하면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선택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문법이 첫 번째 허들이에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학, 갈래에 대한 학습도 해야 돼요. 현대시 이론학습, 현대소설 이론학습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어, 여름방학도 해야 돼요. 8개월 안에 하기에도 빠듯해요. 영어는 고1 그 내신에서의 영어는 거의 문법의 90% 이상 디펜던트한 그런 과목인데 저임 방식으로 문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1등급 맞는 애가 내신 1등급을 못 받아요. 허다해요. 그러니까 수능은 영어를 원래 잘하면 그냥 받아요. 수능은 그 문법을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 애들도 수능 1등급 그 받는 아이들도 내신 2등급 받는 애들이 많아요. 이 디테일한 문법.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서술형 평가가 확 늘어나거든요. 내년부터. 교육부가 지침을 내놨어요. 서술형 평가를 늘려라. 서술형 평가가 늘어났을 때 제일 문제되는 과목이 영어예요. 영어는 가르치는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문법을 중심으로 하되 이걸 갖다 서술형, 저희는 이미 서술형만을 대비하는 학원 교재를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내년에 바뀔 걸 대비해서. 굉장히 두꺼워요. 애들이 계속 쓰면서 그동안 출제됐던 서술형 문제들을 다 모아놨어요. 내신인 기출을 그것만.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계속 겨울에 그것만 시키고 미스가 안 나도록. 그러니까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당연히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시간을 번다. 과학도 마찬가지. 단위수가 똑같아요, 수학이랑. 그리고 과학은 지금 해놔야 1학년 들어가자마자 1학기 때부터 그 학교에서 내주는 세특이나 아니면 수행평가나 아니면 주제탐구 같은 데서 애들이 할 말이 있어요. 내용을 모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지 할 말이 있죠.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사회도 지금 당장 뭐 학교별로 내신 대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책을 읽기 시작해야 된다.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근데 그거 해놓으면 나중에 다 이제 학생분들 도움이 되거든요. 책 읽어놓으면. 그런 식으로 전과목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맞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입시의 얼개가 이렇고 그래서 바뀌는 입시에서 그리고 이런 이과에서의 정원이 확 늘어나는 좋은 대학 정원이 확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준비를 잘하면 갈 수 있다. 의외로 쉽게. 이유는 적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다 놀고 있으니까. 다 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다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면 수학학원 다니고 있어요. 보통 월수금 선행을 하고 있어. 뭔가 하고 있어. 예. 그리고 뭐 영어학원도 가고 있고, 뭐 문법 어렵다 문법도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 그리고 뭐 독서논술 같은 거, 뭐 아파트에서 엄마들이 몇 명 모아서 하는 것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고 뭔가 하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 일단 아이를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 아이의 눈빛과 의지와 그다음에 습관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성취도를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아이의 맵을 짜야 돼요. 로드맵을. 강좌를 쫙 깔아놓고 이 아이가 들을 걸 탁탁탁탁탁 매트릭스 맞추듯이. 아시겠죠? 네, 그렇게 짜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는 설명만 듣고 엄마가 주도권을 잡고 원장님 그러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제가 할 테니까 네, 맡기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는 월화수목금토 필요하면 일요일까지 매일 공부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 학원 중3 애들은 토요일 아침 8시 50분에 다 와요. 중3 아이들은 토요일 아침에 뭘 할까요? 뭐 해요? 보통 뭘 하죠. 늦지막히 일어나서. 그죠? 그렇죠.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침도 아닌 점심도 아닌 아점이라는 걸 대충 먹는 운동하고 오전 시간을 그냥 보내죠. 저희 애들은 8시 50분에 오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배웠던 걸 수학을 주간 테스트를 하고 영어를 주간 테스트를 하고 그렇죠. 수업을 듣고 6시까지는 6시 이후에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더 하고 일요일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지금은 11월 달부터는 일요일도 강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고1 아이들 월화수목금토일 다 오죠. 끝나는 시간은 11시 반. 그러니까 이상하죠. 기형적이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자기의 현재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좋은 대학을 안 가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싸우고 말고 밀고 땡기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안 가면 되지. 잘하는 애들 위해서 이제 주면 되는 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직업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그 쏟아내는 그 노력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 아이에 맞게 개별적인 맵을 짜주고 실패가 없도록 리스크를 하나씩 해지해서 원서를 써서 합격시키는 것. 그게 저희가 하는 일. 저 말고도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더 계시고요. 그분들이 세특 하나씩 다 아이들 상담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목 선생님들이 필요한 도움을 다 주시고 저희는 소속감이 굉장히 강하고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해요. 관학동작 대학 입시 넘버원, 실적도 넘버원, 공부량도 넘버원, 그다음에 강사 라인도 넘버원. 그런 거죠. 저는 이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출근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가 집에 일찍 들어가면 가족들이 놀래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살면서 대학 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빨리 상담을 잡으세요. 적어놓고 가시고 그래서 상담을 잡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연락드려서 만나서 그러니까 기말고사 신경 쓰지 말라는 오늘 얘기를 한 4번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열심히 들으셨는데 거의 딱 2시간 맞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6월달 설명회 때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